안녕하세요. 단타와 가치투자사입니다. 기술 관련 종목들의 장세가 한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글로벌 정책 흐름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오는 듯 했는데요.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 자체는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듯 했으나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이번에 코로나 장세가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주식의 관점에서만 보기로 하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개의 종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젠과 SD바이오 센서입니다.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장 속도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했었는데요. 여러 차례 변이하더니 이제 누라는 변이까지 갔습니다. 역시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더군요. 아직 그 여파가 파악이 안 된 만큼 긴장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조금 더 긴장을 해야 하는 시기는 맞는 듯 합니다. 확진자 역시도 2,000명대로 쉽사리 돌아가지 못하고 4,000명을 쉽게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 국내 5,000명은 1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도시국가임에도 5,000명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구 8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한국보다 인구로 봤을 때 3천만 명 정도 겨우 많은 수준인데 확진자가 매일 일평균 5만 명을 넘어서 6만 명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자면 5천 명이 아직 안 지키고 있는 한국이 오히려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수준인데요. 어쨌거나 국내의 경우도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중환자 병상 사용률이 8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흐름이 생길 수 있는 시점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그래서 바이오 관련 종목이 일제히 크게 올랐습니다. 시젠 17%, SD바이오 센서 9%, 랩시노믹스 24%, SK바이오사이언스 9%, 신풍제약은 최근에 대표의 횡령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0%가 다시 올랐고요. 휴마시스 경우에도 8%, 여기에서 언급드리지 않았지만 상한가를 기록한 관련 종목도 있었습니다. 바이오는 분명히 크게 다 상승을 했었는데요. 바이오로 보면 긍정적이긴 하지만 장 전체로 보면 코로나는 실물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한국 증시는 물론 미국 증시도 지난 주말 직전에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인 그림은 바이오 장세로 가는 느낌이라 본격 상승 구간이 나오기 전에 분석을 좀 해보고자 관련 기업을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시젠입니다. 시젠은 코로나 시국 코로나 대장주였죠. 코로나로 시장 전체가 빠졌을 때 회복하는 국면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작년에도 시즌에 관해서 제가 다루긴 했었는데 그 사이 코로나 실적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해봤는데 매출이 정말 엄청나더군요. 19년 대비 10배에 가까운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19년에 매출 1,200억이었는데 20년에는 1조 원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000억 매출이 1조 원이 되는데 1년도 안 걸리다니 기업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타이밍에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사업에는 운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에서도 비율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 19년 18%에서 2020년 영업이익률 60%, 영업이익 6,700억으로 전년 매출의 5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2020년에 기록했습니다. 전통산업인 제조업에서는 꿈꿀 수 없는 성장 속도로 보입니다. 당기순이익도 좋고요. 2021년 실적은 여기에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서 성장에 더욱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 같은 매출 기록에 언론들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출 자체로 봤을 때 돈 자체는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제품으로 돈을 어떻게 잘 벌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게 전략의 세부적인 부분일 테니까요. 2020년 반기 작년 반기부터 시계열로 쭉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품 매출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의된 제품이라는 것은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제품이라고 적혀있는 진단 키트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진단 기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젠의 경우에는 진단 키트 혹은 진단 시약과 같은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모품의 매출이 훨씬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율이 작긴 하지만 진단 장비도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해서 따로 빨간색으로 체크해두긴 했습니다. 상품 매출을 시계열로 쭉 살펴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출 혹은 해외 매출의 숫자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 연간의 숫자만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낮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시점을 보게 되면 2020년 반기에도
수출이 훨씬 높았고 2020년 3분기에도 수출이 훨씬 높았고 2021년 3분기 지금 시점에서 볼 때에도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0년 연간의 숫자는 그때 적힌 그대로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적혀있는 숫자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2020년 3분기까지 수출로 인한 매출이 1000억 원이었다가 2020년 연간에는 해외 매출 600억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400억 줄어든다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 내수를 보게 되면 2020년 3분기까지 40억이었던 매출이 2020년 연간 기준으로는 국내 매출 1000억으로 40억이 1000억으로 껑충 뛴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것은 좀 합리적인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기재의 오류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흐름 자체는 조금 나아지긴 합니다. 수출의 매출이 1020억에서 1070억으로 그리고 수출의 매출이 항상 높았던 모습을 꾸준히 가져갈 수가 있게 되죠.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내수 매출이 40억에서 600억으로 뛰긴 하는데 그나마 이 오류만 가져가는 것이 전체 그림에서는 오류를 줄여서 이해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맥락에 맞는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분기로 비교해봤을 때 2020년 3분기의 수출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1000억이 넘었는데 2021년 3분기에는 900억 그러니까 1000억이 조금 안 되게 됩니다. 해외 매출이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2020년 연간에 국내 매출을 600억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2021년 3분기에는 700억이 되니까 국내 매출은 꽤나 상승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 전체를 평가하면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매출은 줄고 국내 매출은 늘어났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매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은 제품, 진단 키트와 같은 것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시즌의 주요 제품을 좀 보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진단 시약인데요. 여기에서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일반 PCR과 리얼타임 PCR 그러니까 검체 채취 후에 결과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방법 하지만 정확도가 높은 제품이 있고요. 검체 채취 후 수십 분 혹은 몇 시간 내에 확인 가능한 진단키트가 있습니다. 소위 신속 진단키트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제품의 목적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런 진단키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코로나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양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즌은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해 2020년 코로나를 맞아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 폭발적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진단 시약과 같은 제품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이슈가 더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올해 초에는 분식회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분식회계 때문에 주가가 꼭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분식회계 역시도 시즌의 주가가 빠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분식회계를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실제 자금에 관한 다른 이슈로까지는 크게 번지지 않은 듯 해 보였는데 매출이나 매출 원가를 과대 계상하기도 했고 개발비를 과대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원은 해임이 권고되었고 임원과 대표 모두에게 1억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임원은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하반기에 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기관의 납품 계약을 진행하면서 판로를 확보해두기도 했고요. 올해는 쿠웨이트에도 공급하고 스코틀랜드에도 공급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미국 기업을 통해 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같은 매출 증대는 곧 생산량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즌은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SD 바이오 센서를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의 향상을 보면 시즌보다 더욱 극적으로 상승했는데요. 2019년 1천억도 안 되던 730억 매출이었는데 2020년 1조 7천억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20배도 넘게 상승한 것이죠. 영업이익 역시도 크게 상승하긴 했는데 비율로 보게 되면 조금은 시즌보다 아쉽긴 해 보입니다. 시즌은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 수준이었는데 SD바이오 센서의 경우에는 50%가 되지 않는 수준이긴 합니다. 사실 50%든 60%든 워낙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서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긴 하지만 10% 넘게 차이가 나니까 업의 효율성에서는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0% 정도에 맞춰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어쨌건 간에 19년의 매출이 230%나 성장한 것에 이어 2020년에서 2021년에도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전년 매출의 150% 수준으로 성장했으니까 연말까지의 숫자 성장은 성장세가 둔해졌다고 하더라도 기대가 되는 매출 숫자일 듯합니다. 그럼 SD바이오 센서는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SD바이오 센서 역시 매출의 비중으로는 진단키트와 같은 소모품의 비중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는 면역 화학 진단 분야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으나 2021년 반기 매출에 가장 높았던 것은 스탠다드 Q의 매출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이 매출이 3분기에 가장 높은 2조 원 매출을 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이미지
이미지도 따왔는데 여기에 있는 영문은 오타로 보이고요. 스탠다드가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스탠다드 Q라는 단일 제품으로만 반기에 1조 8천억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제품에 의존한 성장은 위험할 수도 있긴 합니다. SD 바이오 센서의 매출이 내년에는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실제 2분기까지의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3분기 매출과 반기의 매출을 비교해 보게 되면 반기까지는 1조 8천억 수준이었는데 3분기에는 2조 3천억 수준, 그러니까 5천억이 증가한 수준이죠. 반기까지가 2개 분기니까 평균으로 하게 되면 한 분기에 9천억 수준의 성장이 있었는데 3분기에는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는 다름 아닌 실제 사용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을 가정하고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이렇게 갈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이 기사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다른 제품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제품은 진단기기였습니다. M10이라는 진단기기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SD 바이오 센서가 진단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봤습니다. 시그약 R&D 이슈 보고서를 통해서 진단기기 매출 현황과 시장 규모 등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SD 바이오 센서는 2020년에도 시장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로 기록되었지만 2021년에는 그 격차를 더 크게 벌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되고 있는 진단기기가 SD 바이오 센서 측에서 콕 집어서 얘기한 M10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SD 바이오 센서의 매출에서 1조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은 신속 진단키트 제품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포함한 도표가 시그약 R&D 이슈 보고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M10 매출 증가가 전체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면서 이 보고서에 나온 숫자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같은 대체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전망은 변이 바이러스 창궐 이전에 나왔던 추정이므로 변이 바이러스가 실제 확산세가 굉장해지게 되면 그와 함께 우려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같은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것은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SD 바이오 센서도 기타 뉴스를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글로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인도에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자가검사 키트를 인도에서 생산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브라질에 있는 진단기업을 인수했는데 별칭 에코라고 불리는 이 기업은 브라질의 진단 전문 기업으로 신속 진단에 특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때 SD 바이오 센서는 전략의 방향을 진단에서도 오래 걸리거나 정확도가 현재 높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신속 진단 혹은 자가 진단처럼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시장을 타깃하여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D 바이오 센서의 전략이 잘 통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기업 운영자가 아닌 투자자니까 주식 주가 흐름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시즌을 보게 되면 종가 71,900원 기준 시가총액 3조 7,500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시즌의 매출은 1조 초반대였고 2021년에는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기보다는 전년 대비 10% 20% 정도 성장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었고요. 이 같은 상황에 주식의 흐름을 먼저 주봉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작년 여름에 최고를 찍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고 수준의 주가에서 5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주의 10% 이상 상승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주가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크게 멀어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고요. 이어서 SD 바이오 센서를 보게 되면 금요일 종가 기준 58,000원, 이때 시가총액은 6조 원 수준입니다. 매출이 2조 원 중반은 가볍게 넘길 것으로 보이니까 대략 보면 시즌의 매출 2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가총액은 아직 2배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각사의 전략이 다르긴 하니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여튼 숫자로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 인지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시즌의 경우 한동안 죽어 지내던 주가가 튀어 오른 느낌입니다. 물론 이같이 튀어 오른 것은 거래량으로 볼 때도 금요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주중에 계속 장을 보다가 시즌이 보여서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리고 금요일날 엄청 올랐습니다. 17%. SD 바이오 센서는 지난 금요일 9% 올랐는데요. 지난 7월 상장하고 상장 당일에 시초가가 57,000원이었는데 정확히 지난 금요일에 상장일 시초가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지난 종목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비덴트는 여전히 천장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NFT든 코인이든 커인 거래소 자체는 기대할 만하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예전 흐름으로 볼 때 이렇게 가면 좀 쉬어가기도 하던데 월요일날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쉬어간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지윅 스튜디오는 빠지는 듯 하더니 버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밀어올리는 힘이 크지 않다는 게 좀 아쉬워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에 아직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의 관점이라면 주의하며 진입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는 다시 올랐습니다. 장중 신고가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신고가를 새로 갈아치우고 올라왔고요. 위메이드는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믹스 등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모양새를 본다면 길게 쉬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유익있게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바이오 관련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실물 경제에서도 제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코로나 그 자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뉴스와 연계해서 수익나는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과 나오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게 좋은 타이밍이냐 나쁜 타이밍이냐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수익나는 투자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종목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